솔직히 상학함수를 한 3시간 해가지고 끝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말만 해도 3시간 금방 가요. 편안하게 들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내용이다 싶으면 그냥 쭉쭉쭉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세요. 총 6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삼각함수 내용, 포도법 관련돼서. 그러면은 이제 그 파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제라는 거 말 그대로 되게 기본 문제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13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스스로 해결하기라고 해서 한 10문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예제들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러고 넘어가면 이제는 그래프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죠. 그래프 예제와 스스로 해결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과 삼각함수, 사이버트하고 코사이버트, 이렇게 요게 이제 3번째.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배워야 돼? 덧셈 정리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덧셈 정리, 요게 이제 4번째. 그러고 나면 가볍게 삼각 방구등식, 요게 이제 5번째 주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런 식으로 오늘 빠르게 준비를 할 거고, 진행을 할 거고, 얘기했던 대로 설명한 내용이 다 아는 거다 그러면은 예제나 풀어보면서 쭉쭉쭉쭉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듣는 자세나 이런 것들 학생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면 열심히 들어야 될 거고, 자기가 좀 알면 좀 편하게 시간 낭비만 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감하는 친구들 없죠? 네, 저걸로 실감하면 뭐 설명을 해줘야 돼서.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어요. 삼각비는 세타가 0도에서 90도 사이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직각이라 그러면은 x, y, g,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함수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이 세타를 실수 전체로 정의역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든 생각이 단위원 1 마일본 반지름이 1인 이러한 단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동경을, 이걸 이제 동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이제 시초선이라고 그러는데 뭐 중요한가요? 자, 요게 세타에 대해서, 요게 세타일 때 이 단위원과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라고 정의하는 순간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돼버립니다. 네, 그럼 세타는 어차피 0에서 360도까지밖에 정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닌 거죠. 이 세타는 30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한 바퀴 돈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타는 우리가 흔히 EM파이 더하기 세타와 동일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같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이러면서 이 EM파이에 나오는 E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의 단위가 나오는. 자, 호도법. 호도법 하면은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코의 길이 l일 때 r과 l이 같을 때 세타를 1 라디안이라 하자. 이게 호도법의 기본 정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되게 좀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삼각함수는 단위원에서 시작해서 단위원에서 끝난다. 그래서 단위원의 한 바퀴가 2파이야. 그래서 단위원의 한 바퀴 2파이 라디안을 그냥 한 바퀴 흔히 얘기해서 360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2파이 라디안 약 6.28 라디안 정도가 되겠죠. 이게 360도다라는 거는 1 라디안이다라고 하면은 한 57점 몇 도 정도, 50 몇 도 정도, 그치? 요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면 180도, 2파이 라디안이면 한 바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호도법은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이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L의 길이를 원래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블라블라 이렇게 하던 거를 2파이 r 곱하기 2파이분의 세타 이렇게 해주니까 r 세타로 바뀌는 거고, 넓이 s는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에 2파이분의 세타 이렇게 해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서 호도법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설명할 건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삼각 함수라는 걸 저렇게 정의하고 나니,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보시다시피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탄젠트 같은 경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도 플러스야. 그러면 2사분면에 있을 때에는 코사인, 사인이 좌표로 생각을 해주면 x좌표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좌표 플러스,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 가면 마가 되고 다시 플러스가 되고, 여기 4사분면에서는 풀마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사, 탄, 코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올사탄코,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하는 채로, 자, 90도를 이렇게 더해 볼 겁니다. 90도.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자는 거지. 이거를 할 때 y는 x랑 비슷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1대2 정도의 비율이 되게끔 잡아주시면 눈으로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여기가 있으니까 아하, 얘가 코사인 세타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사인 세타가 여기가 있으니까 절대값은 사인 세타인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이렇게 180도를 돌려서 원점에 점대칭을 시키면 얘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텐데, 원점 대칭이니까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은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세타 더하기든 마이너스든 이 2분의 파이의 k배를 한 것들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든 이게 사인이 돼도 다 변형이 가능하고 우리가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가 세타가 되게 하면은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얘가 사인 세타가 되고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면 돼요. 즉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인 거고 실전에서는 저렇게 안 하죠. 언제 저거 그리고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으로 가면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적용시키거나 아니면은 저는 그래프가 편하던데요.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한 7개 정도? 스텝으로 갑니다. 투 스텝. 첫 번째 스텝에서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냐 이것만 중요해요. 뒤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다 그러면은 일단 코사인 세타로 변형. 일단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짝수다. 짝수면 사인 세타. 얘도 0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0이니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부호를 잡아줍니다. 이 세타는 어느 사분면의 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변형에서만큼은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세타가 1사분면 각입니다. 세타가 1사분면이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에서 얼싸안고 해서 싸 플러스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예요. 자, 세타가 1사분면이면 파이 더하기 세타는 3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예요. 4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에요. 이렇게 투 스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한번 다시 같이 해볼까요? 자, 홀수들은 뭘로 바뀐다? 사인 세타로 바뀐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짝수배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이냐? 2사분면 얼싸안고 코사인은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4사분면이네 플러스 1사분면이네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정해주시면 그럼 헷갈릴 게 한 개도 없어. 탄젠트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은 지들끼리 작아진다면 탄젠트는 외롭기 때문에 혼자 코탄젠트랑 작아져요. 코탄젠트. 자, 홀수배
탄젠트. 그 다음에 짝수 배면 탄젠트. 그 다음에 부호는요.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3, 4분면이니까 플러스, 1, 4분면이니까 플러스,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한 얘기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봤고, 거기 이제 하나 더 해보면은 6페이지 보시면은 동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동경. 우리가 그려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한 더하기만 해보면 알파와 베타에 대한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파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에 언제나 2m 파이를 이건 이제 습관적으로 붙여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 Y축 대칭 한번 가볼게요. Y축 대칭. 이게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2m 파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습관만 들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중점적으로 얘기 드린 거는 여기 보면 8페이지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고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뭐 눈여겨본다라 그러면은 삼각함수에서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야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거, 좌변, 우변을 전부 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까 해서 생각한 게,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사인 제곱분의 1이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까 해서 탄생한 식이 요것도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조금 볼 테니까 제가 1, 2, 3번 이렇게 세 문제 정도를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들은 뭐 알아서들 해보세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놓는 이유가 있어요. 1번을 첫 번째 자리에 항상 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누가 봐도 복소수와 연관된 그 이야기야. 그죠? 누가 봐도.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학생들이 얘와 동치 관계가 (1번인지) (2번인지) 생각보다 꽤 많이 헷갈려요.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랑 동치 관계. 그래야 이제 너네들 알잖아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그치?
물론 여기에 스페셜하게 우리가 문제들 많이 풀려면 거기에다 꼭 집어넣는 게 뭐예요? b는 0인 거는 따로 집어넣죠. 그죠? 그치? 응. 이거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 사용하려면은 1번인지 2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1번이 성립하면은 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큰 거고 2번이 성립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선택은 뭐예요? 뭔가 자신있게 질러 일단 뭐 틀려봐야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사이고 네? 어? 네? 오늘 보고 안 볼 사이인데 2번이요. 그러니까 막 저렇게 질러야 되는데 1번. 저게 틀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1번.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2번이 아니잖아. 1번이죠. 그죠? 1번. 1번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거의 역수는 이게 맞아. 근데 이거의 역수가 이거인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야. 루트 x의 역수가 루트 x분의 1이지. 루트 x의 역수가 루트 x분의 1이에요? 아니라고. 아니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는 거고 얘 때문에 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큰 몇 사분면이야? 얼사탕코 코사인만 플러스 4사분면이다. 따라서 세타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2n파이보다 크고 2파이 더하기 2n파이보다 작은 그러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거는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세타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누겠지?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몇 사분면? 2 2k 플러스 1 홀수일 때는 당연히 반대편인 4사분면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맨날 영어로 된 문제가 좀 풀고 있잖아요. 지금 익숙해져야지 어떻게. 우리가 한과형을 간다는 것 자체는 거의 꽤 다수가 카이스트를 진학하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텐데 카이스트 진학하면은 카이스트 진학 시에는 약 80% 정도의 수업이 영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출해야 되고. 탈출하실 거면 빠르게 탈출하시고요. 근데 생각보다 탈출했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거. 과연 내가 일반고 간다고 했을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근데 탈출을 시켜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아, 친구의 탈출을 부추겨서?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탈출한다고 해서 나의 등수가 변함이 없다면 굳이 탈출시킬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근데요. 오, 그렇네요. 아니 진심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다고. 그래서 영어는 빨리 친해지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한두 개 정도의 한글 과목을 오픈하긴 해요. 근데 다수 해석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아? 그치? 그때까지 영어에 막 왜 그렇게 영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가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그때 총장에 미쳐가지고 그냥 수업 다 영어로 해 100% 됐던 그 시절을 겪었던 안타깝죠. 그걸로 나이를 추정할 수. 아 그거 가지고 추정 못할 거예요. 그게 언젠지 네가 모를 테니까. 그게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 옛날 서남대 총장이라고 그래서 명성은 되게 높았던 사람인데 일은 되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어. 자, 2번 보면 각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 5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일 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얘하고 얘를 뺀 4세타가 파이 더하기 2n 파이다. 자, 그런데 거기 세타 보면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다. 4세타는 2파이와 4파이 사이다. 거기에서 이런 거 따라서 4세타는 3파이다. 세타는 4분의 3파이다. 135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파이를 거기다 때려 넣어가지고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세타 값에 상관없이 한번 연습 겸 변형만 한번 해보면 코사인 3파이 세타는 일단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얘는 일단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일단 얘는 코탄젠트 세타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몇 사분면이냐?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동일하니까 BC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건데요. 자, 요렇게 3등분을 해서 요거 한 칸을 A 요거 한 칸을 B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자, 사인 제곱 세타 얘는 A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B의 제곱. 더했더니 5A 제곱 더하기 5B 제곱. 자, 그렇다면 여기서 BC의 제곱이 3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의 5분의 2배 따라서 5분의 9. 그럼 BC는 루트 5분의 3이다 라고 쉽게 보여주겠죠.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질문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질문이 잘 없어요. 질문이 없는 게 맞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아직 어색해하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별명이 어떤 친구 별명이 써였어. 써. 왜 그럴 것 같아? 질문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진짜 수업 시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몇 번? 썰. 이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부럽죠. 그런 게 자연스럽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다고 할 그렇죠? 부럽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게. 얘네들 부러우니까 괜히 친구들 놀리는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 그러면 이어서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면은 왜 사인이 제일 먼저인가 잘 생각해보면 사인이 그리기가 제일 쉬워서 그래요. 이게 뭐 사인하고 코사인이가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요거를 우리가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선생님도 다다다다다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거 잘. 자, 요렇게 세타만큼 갔을 때
요만큼이 사인 세타다. 그걸 그대로 여기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그리기가 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타가 0일 때는 0에서 출발을 하고요. 세타가 이렇게 2분의 파일 때 2분의 파이면 약 1.57이야. 그럼 1.57,1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2분의 파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거의 실 사이즈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 y 잡히니까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져. 커지는 건 맞는데 증가한다라는 거는 크게 나는 세 가지로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증가한다라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띨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일직선이냐. 그런데 뭐 많이도 나눌 거 없어요. 한 3등분만 이렇게 이쁘게 해서 비교를 좀 해보시면 같은 양을 증가시켰는데 y좌표의 증가량은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 정도 y좌표가 증가하는 양은 점점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빼고 얘냐인데 봐봐.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증가하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게 위로 볼록인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적당히 위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사인 같은 경우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인 세타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칭시켜 주시면 되고 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함수의 이동 부분 거기에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대칭을 이렇게 점대칭 시켜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파이에. 그래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2파이까지만 그려주면 되는데 그거는 사인이 기본적으로 코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2파이라는 주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려주면 이거를 반복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걸 x축이라고 하고 y는 sin x의 특징을 보면은 최대는 1, 최소는 마1, 그 다음에 주기 2파이 뭐 이거면 충분한데 그래도 코사인을 생각해서 조금만 특징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은 원점의 대칭이다. 기함수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일반화된 형태 자, 이 형태에서 저기서 얘기하는 일단 최대는 얘가 이게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최소는 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주기는 요거의 주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런 거야. fx가 주기 t를 가져요. 그러면 f2x라는 친구를 새롭게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잡아. 그럼 gx의 주기는 뭐냐? gx의 주기. 그럼 얘는 이렇게 될 텐데 주기가 t니까 함수에 그럼 얘는 gx로 표현하면 x 더하기 2분의 t라는 거지. 왜?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럼 gx는 주기가 2분의 t가 되니까 얘의 주기가 t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t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bx의 주기가 2파이인 거예요.
따라서 본래의 함수의 주기는 b분의 2파인데 주기는 언제나 양의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기함수나 우함수적인 특징은 같지 않을 거. 자, 요거예요.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뭘 가지고 그리면 되냐면 x좌표를 가지고 그리면 되지만 자, y는 코사인 x라는 애 자체가 자, 바꿔주면 사인 제일 만만한 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긴 해.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주면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게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맞아? 왜 내라 그래? 이거잖아.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축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쪽으로 당기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보시다시피 달라지는 점은 우함수다 라는 것만 달라질 뿐 나머지 성질들은 다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죠? 그 밖에 탄젠트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요렇게 그려주면 요 값이 탄젠트 세타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하는 양이 어때죠? 늘어나지? 그래서 요 형태가 아닌 요 형태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이런 정근선을 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원점 대칭시켜서 요렇게 그려주고 주기는 파이기 때문에 얘를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그려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그려본다라 그러면은 하나만 먼저 그려보면은 시컨텍스 즉 코사인 x분의 1인데 자,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하면 이거의 역수인 i는 자, 요렇게 잡고 1에서 1이 되고 얘가 감소할수록 얘는 증가 근데 음으로 바뀌면은 감소 그래서 얘를 반복해주면 되겠다. 이게 시컨트 x의 그래프가 될 거고 코시컨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고 코탄젠트 그래프를 은근히 못 그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그려보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지금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상세하게 적혀 있죠. 상세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의 TMI 같은 느낌으로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거기 보면 두 함수 그래프 사이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중에서 주기함수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아닌 거 알 거고요. 니은하고 딕은 주기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주기예요?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사인이 요따구로 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코사인이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가는데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부호가 바뀌었다가 다시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그대로 가죠. 그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주기함수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20번이 엄청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이 섣불리 손이 안 가지. 근데 함수의 주기가 p야. 그럼 fp는 뭐란가 할게? 응? fp는 뭐란가 할게? F0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개 값은 다 F0인 거야. 이걸 캐치할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거죠. 뭐가 0이라고? 아, 주기가 P니까 F of P는 F of 0랑 같다. 그죠? 안경 벗어도 잘 보여요? 자, 그래서 거기 21번 같은 문제를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던져줬을 때 거기에 있는 A, B, C, D 값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그래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귀찮은 자리에 앉았네. 쌤이 왔다 갔다 했잖아. 다들 저보다 됐다. 그 다음에 22번. 얘는 이제 기본 오브 기본이죠. 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나면은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t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정의역을 가질 때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1의 범위, 즉 요렇게.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정의역을 이렇게 벗어나느냐
아니면 요 범위에 있느냐 요 범위에 있느냐 아니면 요렇게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잖아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보다시피 여기에서 최소, 여기에서 최대, 즉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집어넣어주면은 슥 하고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은 슥 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죠. 그 다음에 요 범위에 있을 때, 요건 이제 우리가 다 이참수 같은 거 하면서 많이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이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그대로 요걸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포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꼭지점, 요거 그대로 유지하고 최대값만 마이너스 a로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지점이 이 밖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바뀌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스스로 풀어보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너네 학교 스타일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최근 트렌디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교육에서 트렌디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네는 되게 올드한 문제만 가지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래프에서 특별한 질문 있을까? 없어요? 지금 시간이 한 5시 20분쯤 됐을까? 와. 스스로 감탄한다 진짜. 와. 자, 이제 삼각형과 삼각함수. 딱 내용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고 이어나가면 딱 맞겠죠? 수학이라는 게 이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시간이 잘 가. 옛날에 그걸 모르고 대학교 때 맨날 수업만 시작하면 추석 체크만 하고 뭐 대학교가 좋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슥 밖으로 나가서 수업 끝날 때쯤 다시 들어오고 밖에 나가도 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한가에 가서 어떤 생활을 보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요새는 학생들 보면 깔려있는 마인드는 에이 내가 최소한 카이스트 가겠지 에이 80%안은 되겠지. 세상 일 모르는 거죠. 그죠? 친구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조금 열심히 했더니 극상위권이 되면서 서울대랑 제가 입시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여전히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죠? 학교 분위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텐데 서울대 가면 좋은 거는 서울 사람 내는 거고 카이스트 가면은 나쁜 건 지방 사람 내는 거고
스파이스 다니고 있어도 이러면 대학 사람들 연구대 다니는 친구들이 니네 지방대 이러면 딱히 할 말은 없잖아요. 저럴 때마다 이제 던져졌던 말들 그런 서울대 친구가 그러면 할 말이 진짜 없는데 저럴 때마다 내가 지금 수능 쳐도 니네 대학은 간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삼각형 거 삼각형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제는 헤론의 공식, 그 다음에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위해서 한 장 넘겨보시면요. 저는 예각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직각인 경우, 둔각인 경우도 알고 계셔야 된다. 나는 예각만 할 거지. 자, 첫 번째, 사인 법칙. 예각인 경우에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겼을 때 슥 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요 세타랑 같더라. 그래서 여기를 A'이라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인 A는 사인 A'가 없고 우리가 보통 여기를 스몰 A라고 놓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통일시켜서 한 방에 쓰기 위해서는 A, B, C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데 뭔가 되게 밋밋하더라. 그래서 밋밋해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뭘 좀 더 얘기해주면 좋을까? A 대 B 대 C의 비율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인 거는 자명해. 실해보면 그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A, B, C 세 변의 크기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은 이래. 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인을 쓱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가장 긴 변의 대각의 크기가 가장 큰가? 그치? 둔각삼각형이든 예각삼각형이든 할 수 없이 가장 긴 변의 대각의 크기가 항상 가장 크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사인이라는 게 0에서 파이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첫 번째 전부 다 2분의 파이 이하일 때는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성립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 놈이 둔각일 때 살펴보면은 여기가 C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C이기 때문에 B는 파이 마이너스 C보다도 당연히 작거든요. 왜? A 더하기 B가 파이 마이너스 C니까. 그래서 A, B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C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사인 C랑 같으니까 얘네들이 동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뭐 사인 법칙은 일단은 여기서 끝. 그 다음 이제 코사인 법칙. 옛날에는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제1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얘네들도 조금 깨달았나. 어느 순간 공교 과정에서 어떻게? 그냥 얘만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만. 이렇게. 그래서 제1, 2 나누는 건 정말 옛날 교과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너희들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너희들은 이미 일반 고등교과랑 상관없는 아이들이 되거나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자, 삼각형 ABC에서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임을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이렇게 살포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예각일 때만 이렇게. 그리고 B가 예각인 경우도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야 되지만 나눴다 치고. 자, 여기 각에 대해서 슥 하고 내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인데 이만큼이 C 코사인 B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A 마이너스. 그쵸?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삼각형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AH 제곱은 왼쪽 삼각형에서는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슥슥슥슥슥슥 B제곱 보내고 다 절로 가.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로 가볼까요? 넓이. 자, 이 삼각형의 높이가 C 곱하기 이번에는 사인 B더라. 이 A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었는데 이 H 자리에 이 친구가 이렇게 오면서 2분의 1의 AC 사인 B. 끝! 아, 너무 밋밋해. 그래서 이 사인 B를 어떻게 다른 형태로 나타내 볼까?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사인 법칙을 이용.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보면요. 사인 B를 2R분의 B로 바꿨더니 4R분의 AC. 아, 오케이.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이번에는 A하고 C를 바꿔보자. A 대신에 C 대신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니까
요게 이제 사인 법칙으로 변형해 줘.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S는 사인 B 대신에 이 친구를 들고 와가지고 우린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은 본능적으로 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1 마이너스 2AC ECA 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1 플러스 2CA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쓱 넣어서 AC 여기로 들어가세요 하면 이제 A제곱 C제곱으로 들어가면서 분모가 싹 사라져. 정리를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헤론의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2를 스몰 s라 하자. 그래서 루트 S,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야지. 오케이. 스몰 s를 보니까 갑자기 뭐 하나가 더 떠올라. 아, 방저번까지는 좀 많이 간 거고. 아니, 내저번. 자, 내저번만 하더라도 이 넓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잘라주면 이 세 개의 사각형의 높이가 전부 다 스몰 r이 되죠. 그래서 스몰 r을 이용해서 2분의 1 AR, BR, CR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스몰 S니까 RS. 그쵸? 알파벳 순으로 R이 S보다 앞에 맞죠? PQR 했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안다고. 역시 영어를 그 알파벳이 뭐가 몇 번째인지 알기 되게 어렵지요. 그죠? 어렵죠. 우리가 A, B, C, D, E, F나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P가 몇 번째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뭐 한참 따져봐야지. A부터 따져봐야지. 자, 요렇게 하면 이제는 넓이까지 다 된 거예요. 그지? 그냥 이거 가지고 조금 더 그럼 해봐야 사각형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도형, 모든 평면 도형의 기본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하면 삼각형 두 개 붙임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가기 가장 무난한 게 똑같은 삼각형 두 개 붙인 평행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면 하나만 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 얘는 잘라서 각각부에서 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밋밋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야, 요렇게 해서 요게 세타인 건 어떠냐. 기껏 생각해낸 방법이 요 정도. 요렇게 했더니 2배, 2배, 2배. 아, 이건 평행사 변형인데 그거의 절반이 얘가 되겠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대각선의 길이를 AB라고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치?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자 해서 하는 게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죠. 브라마구타. 그죠? 마치 게임의 마지막 보스 이름 같은 브라마구타. 그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브라마 곱하는 헤로닉 공식이랑 식 자체가 똑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걸 나누기 2한 걸 스몰 s라고 그러면은 브라마 곱하는 이거 넓이를 S-A, S-B, S-C, S-T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랑 얘랑의 연계성은 D에다가 0을 집어넣는 순간 제가 되는 거야. 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브라마 곱하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럼 실제로 브라마 곱하는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렇게 하면 얘가 세타고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임을 이용해서 요거를 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혹은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더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응? 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뭐 특별히 더 궁금한 점 없죠? 나와 있겠죠. 다 알다 거 복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삼각함수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대부분 한 번 했고 덧셈 정리는 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는 정도 보통 그죠? 여기까지는 보통 한 바퀴 다 했죠. 왜냐면 흔히 얘기하는 선행 하면은 수원까지는 하잖아요. 조금 쉬었다가 지금이 5시 46분이니까 정확하게 6시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